잘 아시는 이야기 중에 솔로몬의 지혜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에서 제일 지혜로운 왕이죠.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네가 뭐를 원하느냐 하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그러잖아요. 백성을 잘 이끌 수 있도록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이죠. 사실은 지혜라는 것은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위하는 왕이 될까? 지혜로운 왕이죠. 그래서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를 구하는데 솔로몬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 지혜로운 왕이 되게 하겠다, 지혜를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성경에서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왕에 대한 증명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무엇이 지혜로운가에 대해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거 있잖아요. 인사이트, 통찰력,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하는 측면도 있고, 그 본질을 파악을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판결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두 여자가 한 아이를 두고 솔로몬 왕 앞에서 다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두 여자가 조그만한 아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몇 달도 안 된 것 같아요. 해산하고 나서 그 사흘 만에 해산을 했으니까 이 아이들이 조그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크기는 비슷한 거예요. 3일밖에 차이가 안 나는 아이니까 구분을 하기가 힘들죠. 근데 한 여자가 둘 다 직업은 창기예요. 둘 다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데 한 집에 살았어요. 사창가 같은 데죠. 거기서 살았는데 아이를 낳고 모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모정은 다 똑같죠. 모정은 다 똑같은데 이 중에 한 여자가 잠을 자다가 아이를 신경을 안 쓰고 이렇게 자다가 아이 위에 눕게 돼가지고 아이가 눌러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밤중에 몰래 이 자기 아들을 죽인 한 여자가 그 살아있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바꾸치기를 한 거예요. 바꾸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 자기 아이가 죽은 줄 알고 그렇게 하다가 자세히 보니까 자기 애가 아닌 거예요. 구분이 안 되지만 엄마는 또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이가 아니다,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다, 그 죽은 아이가 내 아이다, 이런 다툼이 생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 앞에 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죽은 것은 내 아들이고 산 것은 네 아들이다. 아니죠, 거꾸리죠. 죽은 아들은 네 아들이고 산 아들은 내 아들이다. 이렇게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칼을 가지고 오라 해가지고, 잘 아시잖아요.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이렇게 왕이 엄숙하게 명을 하는 거예요. 칼 가지고 가지고 탁 아이를 쪼개가지고 반씩 나누어서 가지고 가게 하라, 이렇게 잔인한 왕인 것처럼 솔로몬도 연기를 했겠죠. 엄숙하게 가지고 막 귀찮다 그냥 반 나눠서 가지고 가라,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가지고 가게 해라 이러니까 산 아들의 어머니가 그때는 그 여자가 아들을 위해서 마음이 막 불 붙는 것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이가 죽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왕에게 청해서 아뢰되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한편에 있던 그 여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왕께 청해가지고 내 주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지 말게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 주세요 이렇게 하고 한 여자는 그냥 저 여자에게 줘서 죽이지는 말라고, 마음이 불붙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서 모정이죠. 모정. 그렇게 해서 그냥 저쪽으로 살게 해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재판을 해서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의 어머니를 찾아주죠. 그 아이의 어머니를 찾아주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정치 실정이 이렇습니다. 지금 무소속 출마라든지 비례대표 정당들도 많이 나오고 무소속으로도 억울한 일들이 지금 너무 많이 있잖아요. 공천을 막 개판을 쳐가지고 절반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미래통합당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열은 안 되는 거예요. 분열은 나라가 죽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자가 이 여인처럼 아이를 사랑하는 그 모정을 가진 사람은 포기를 하잖아요. 포기를 하듯이 더 애국심이 많은 사람이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살려달라고 하면서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아들이면 얼마나 귀합니까? 10달 동안에 뱃속에서 그 잉태를 해가지고 낳았으니까 뭐 저희는 남자니까 아이를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지만 그 아이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창기라 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아이 하나가 전부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아이를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어. 잘라가지고 반을 나누려고 하니까 그 죽이는 거잖아요.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냥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서 그 아이를, 그냥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라고 그렇게 하고 아무쪼록 죽이지는 마시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보수의 심정이 이렇습니다. 통합당에서 공천해 놓은 것을 보면은 정말 다시 그 사람들이 그 당권이라든지 의원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 같은 사람들이, 배신자 같은 사람들이 지금 당 안에서 많이 있으니까 보수가 많이 불편하죠. 불편하지만은 우리가 애국하는 사람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또 다 같이 죽자고 애국하는 사람들이 나라가 죽게는 할 수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나라를 살려두는 것이 더 좋으니까 그냥 더 애국하는 사람들이, 더 모정이 많은 사람, 이 여인처럼 같이 죽을 수는 없으니까 보수 우파 단일 후보를 해야 된다. 무소속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번에 박찬주라는 육군 대장이, 역시 육군 대장은 육군 대장이죠.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출마를 접었어요. 그래서 박찬주 보수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불출마하겠다, 내가 죽겠다 이거죠. 왜? 애국심이 있으니까, 군인이었으니까, 나라가 죽게는 할 수 없으니까 백선혁 장군도 예비역도 장성들도 근거를 해가지고, 사실 이분이 자유한국당 영입 1호였거든요. 비례대표를 주든지 어디다가 공천을 해야 되는데 공천이 안 된 거예요. 참 억울하죠. 전 정권에서도 그렇게 마녀 사냥을 당하고 언론이라든지 정부에서 토끼몰이식으로 마녀 사냥을 해서 공관병 갑질 한다고 해가지고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근데 재판부에서 판결로서 무죄가 판결이 나고 이렇게 해서 억울하니까 또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으니까 자유한국당에 영입 1호로 이렇게 영입이 됐다가 팽을 당한 거죠. 팽을.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컷오프 당했대. 영입 1호가 컷오프가 되는, 공천에서 배제가 되는 그런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있어도 나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우리 군인이 이러면 안 된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수가 단일화가 안 되면 나라가 망하니까, 나라가 죽으니까, 그 솔로몬의 그 산자의 산아들의 진짜 어머니처럼, 진짜 어머니는 이렇게 내 아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남의 손에서라도 크기를, 진짜 보수는 아닌데 어떻게 보면은 통합당이 진짜 보수 색깔이 아닌 것 같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보수가 살아야 되고 나라가 살아야 되고 저쪽 편에게, 좌파에게 정권을 다시 한번, 국회 권력을 다시 한번 잡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내가 죽더라도 무소속 출마를 접고 불출마를 하는, 죽는 거잖아요. 정치를 하지 않는 것이 죽는 것과 같으니까. 그러니까 나 자신을 죽이고 큰 이익을 위해서, 대리를 위해서 소이익, 소리를 접는 그런 결단을 이번에 박찬주 육군대장 전 대장께서 해주셔가지고 참 귀감이 된다, 모범이 된다. 역시 군인의 애국심, 이 군인의 애국심처럼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손해보는 거예요. 솔로몬 같이 이렇게 판결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황교안 대표가 그렇게 못한 것 같아서 너무 아쉽지만, 그러나 보수를 죽이고 보수가 죽는 것이, 우파가 죽는 것이 나라가 죽는 것일 수 있잖아요. 이번에 선거 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쨌든 이겨야 하니까, 이기기 위해서 내가 죽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아이를 포기하는 그 역설 같지만은 이런 솔로몬의 재판에서 진짜 어머니의 모정을 보고 어머니인 줄 아는 거예요. 진짜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버리는 걸 보면서 우리가 애국자인 줄 아는 거예요. 국민이 평가해 줄 겁니다. 그래서 무소속으로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보수파에서도 나가서 분열하면 안 되는, 분열하면 다 죽는 거예요. 분열하지 말아야 돼. 보수 단일 후보를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비례정당들도 너무 많은 것도 좋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가급적이면은, 내일까지 후보 등록일이지만은 등록하고 나서도 또 사퇴할 수가 있잖아요. 선거 전날까지도 사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수가 살기 위해서는 후보가 단일화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에서도 너무 내부 총질 지금은 하면 안 되고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됐다고 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좀 억울하지만은 보기에 맞닥찬지만은 저쪽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뭉쳐야 살고 뭉쳐야 이길 수가 있고 하나가 돼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후보 단일화도 중요하고 또 보수 내에서도 선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황교안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가 돼야 돼요. 내부 총질해서 서로가 죽이게 할 수는 없잖아요. 나라가 죽을 수는 없고 우파가 다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닥찬지만은 그래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박찬주 후보 박찬주 전 육군대장께서 정말 애국심을 잘 발휘해 주셨다. 솔로몬의 진짜 어머니처럼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그 사람이죠. 진짜 사랑하느냐 가짜로 사랑하느냐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무소속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다. 보수를 분열시키는 자들은 이때 우리가 의심해 볼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겨놓고 그 다음에 선거 끝나고 나서 노선 투쟁을 하더라도 하고 돌을 던지더라도 던지고 그렇게 적 앞에서 우리가 분열하면 안 된다. 우리끼리 집안에서는 싸울 수 있지만 집안에서는 전쟁이 났을 때는 하나로 뭉쳐가지고 어쨌든 간에 우리 편인가 적군인가를 그것만 구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것만 구분해서 전쟁을 이겨놓고 그 다음에 또 형제들끼리 싸우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거는 지지고 볶고 그 안에서 하고 지금은 안 된다. 지금은 김종인을 비판하는 것도 안 되고 황교안을 비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보수가 분열하는 것은 더 조심해야 되고 다 같이 죽는 길이니까 그 말씀을 잠깐 드립니다. 박찬주 전 육군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름입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좋은 귀감이 돼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